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동차주로 잡아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022원까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수출주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표적인 수출주 자동차주, 하지만 환율보다는 좀 실적을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주 투자 전략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전문가 그리고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기자 먼저 최근 좀 환율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반등을 또 하고 있긴 한데요. 환율에 따른 자동차주 실적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 1,030원이 붕괴되고 또 1,020원 선 초반까지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환율을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1,020원대 초중반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환율 하락 속도는 주요 32개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3월 말에 1,080원 선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지난주 후반에 1,020원 이런 선까지 지금 내려갔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를 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자동차주 비롯해서 수출주들의 주가가 또 크게 타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자동차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오히려 이 환율 하락 여파보다는 신차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차 효과가 환율 악재를 좀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 1분기 현대차의 국내 공장 매출은 7.1% 정도 증가했습니다. 환율 하락 여파를 신형 소나타 또 제네시스 등 신차 판매 실적을 좀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지난달 4월 실적이 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공장 판매 44만 대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고요. 내수 판매는 12.9%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제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 역시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고요.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 그리고 4월에 좀 수출 상황을 보면 좀 괜찮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환율이 1,000원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알려진 바로는 보통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환율 이런 목표치를 한 1,050원대에 설정을 하고 이제 올해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뭐 현대차 같은 완성차 같은 계속해서 환 해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의 강세 배경은 일단 이제 국내 쪽에서 지금 그 불황형 흑자다. 뭐 무역 수지 계속해서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흑자가 이어졌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이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히 이제 그 결제 통화가 좀 분산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이 한 62%가 해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아차는 한 44% 정도 해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제 통화도 이제 달러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화, 엔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최근 이제 원화 강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해치를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현대차 이번 그 사업보고서상에 2014년도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영향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환종을 보면 USD, 유로, 그 다음에 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5%가 하락할 경우에 지금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사업보고서 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러가 하락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라든지 엔화 같은 게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27억 그다음에 뭐 5억 7천 이렇게 해서 환율이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이제 부담은 맞습니다. 환율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현대차의 영업이익 자체는 뭐 감소가 될 수 있으나
앞에 보는 그림과 같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해지 측면이라든지 또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 비용, 생산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주 좀 신차 모멘텀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네.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모비스라든지 완성차 부품업종들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 이제 신차 쪽에서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제네시스, 그다음에 LF 소나타 요게 이제 발표가 되면 상당히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충돌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충돌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본다라면은요. 지금 현대차 주력 차종, 특히 이제 제네시스하고 소나타를 본다라면은요. 해외 쪽에서도 2013년도 말 초반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다가 올 초에 들어서 상당히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 지금 그림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률을,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도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신차 발매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판매율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작년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자동차 강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대제철이 지난번에 급락을 했던 이유가 자동차 강판을 현대차 쪽에서 톤당 한 8에서 9만 원 정도 인하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면은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환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신차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하락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환율보다는 신차 모멘텀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 부분 좀 집중을 해보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어땠었나요? 원화 강세 흐름에도 주가가 좀 자동차주가 견조했었나요, 전문가님? 물론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약세 쪽으로 갑니다만은 원화 강세 효과가 강세가 될 때마다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발매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상쇄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뭐 거의 뭐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해외 쪽 지금 그 시장에서는 환율 자체를 지금 1,000원선 이하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쪽에서 이번에 또 미니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죠. 한 7, 8조 정도 이제 조기 집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고 2008년도, 9년도 보면은 환율이 1,018원대, 1,010원대 라인에서 또 가파르게 저점을 찍고 반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라인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력이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율 부담보다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리고 환율이 또 가파르게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 보는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이 좀 다소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래도 2분기 이후에 신차 효과 좀 더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 좀 많았고요. 그런 반면에 과거에는 이제 신차 품질이 확실히 좀 크게 개선이 돼서 이것이 환율 하락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를 시켰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차 품질이 이제는 좀 그렇게 큰 수준으로까지 업그레이드 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자동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또 투자 접근이 좀 많았습니다. 자, 증권사별 의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칸에 있는 대우증권입니다. 역시 신차 효과가 2분기부터 판매 호조에 크게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자동차주 중에서는 현대차 가장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칸에 있는 것 한국투자증권도 좀 비슷한 의견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 시점이 자동차주의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 강조하면서 기아차를 좀 더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증권 두 번째 칸입니다. 역시 뭐 다른 시각이 나왔는데
환율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 중인 현금 그리고 지분 가치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좀 자동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대투증권에서 다소 약간은 좀 부정적인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자동차 경쟁 환경이 좀 더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격히 상승한다거나 좀 더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좀 대형 증권사들 투자 의견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이제 중소형 증권사 쪽 의견 다른 차트들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긍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효과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러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현대차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낫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한편에 부정적인 의견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 리딩투자증권 쪽 의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역시 지금 신차 품질 강하게 업그레이드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면서 신차 효과가 환율 영향 크게 상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환율 부담보다는 신차 효과. 그렇지만 또 신차 효과가 또 예전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또 자동차주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 자동차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완전히 지금 돌아오지 못했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흐름들이 좋았다라면 삼성전자 쪽에서는 차익이 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오히려 이제 좀 매수세가 붙으니까 이제 자동차 쪽에 좀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1,050원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자리에서 지금 1,020원대까지 지금 한 2.4% 정도 환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은 최근 이제 완성차나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좀 지나치게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진 폭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한 8에서 한 9% 가까이 빠졌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050원에 있을 때하고 지금 주가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한 2.4% 빠지는데 주가는 8에서 한 10% 가까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좀 과매도권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라면은요. 지금 뭐 환율을 무시하고 최근에 들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PBR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본다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PBR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1.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 올해 실적치까지 감안하면은 1.11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42에서 1.24배, 그다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12에서 0.97배, 1배 미만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권 영역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여러 가지 좀 자동차주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군에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뭐 신차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조금 나올 것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권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하루의 주가 등락을 보지 마시고 적어도 지금부터는 뭐 분할 매수해도 뭐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봤는데요. 환율보다는 좀 실적이라든지 신차 효과를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아직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가격과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부분,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는 만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근 전문가 그리고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 자동차주 점검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약간은 주춤한 편입니다. 300억 원대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 나타나면서 코스피 약 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지수 기관 지금 매수로 돌아선 모습 나타나면서 55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은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022128-3388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